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년 7월 9일 실시한 함수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 파일 보시고 수업용 예제 제1작업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에 2022년 7월 9일 문제를 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준비하시고요. 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지금 동일 냉방 면적 에어컨 비교라는 게 나오고요. 우리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음, 여기 7월 9일 A형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문제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전 화면을 조금 크게 할게요. 조금 크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화면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하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순위를 구하는 문제가 역시 나왔네요. 랭크 EQ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옆에 여기 랭크 EQ 옆에 제가 어, 하는 인수를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옆에 거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는 함수.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항상 보시면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할 셀, 맞죠? 순위를 구할 셀은 어딜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냉방 능력 그렇습니까? 1번 순위를 구할 1번 순위를 구할 순위를 구할 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인수 범위 비교가 되는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가 되는 범위는 여기겠죠. 여기 요렇게. 맞죠? 이 범위에서 6,900이 얼마의 순위를 나타내냐. 그래서 2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3번에 옵션이거든요. 3번의 옵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큰 값이 1인 경우에는 큰 값이 1인 경우에 내림차순은 생략이거든요. 내림차순.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옵션은 생략 되겠습니다. 생략. 이렇게. 그래서 랭크 EQ 함수의 세 가지 인수, 순위를 구할 셀, 그 다음에 비교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범위 같은 경우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위 클릭하시고 는 맞죠? 는 먼저 해주시고 RINK 더블 클릭 하시고 FX 들어갑니다. FX 들어가시면 첫 번째 순위를 구할 셀 냉방 능력 6,900 클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범위는 어딜까요? 범위는 여기 냉방 능력에 관련된 거 여기 비교 범위 6,900부터 6,162 요거는 고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F4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림차순은 생략이죠. 생략이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밑에 문제에서도 보시면 뭐를 붙이라고 돼 있나요? 뭐를 붙이라고 돼 있나요? P를 붙이라고 돼 있으니까 위를 붙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위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찍고 엔드 7번 유인 엔드 큰 따옴표 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요. 따옴표 위. 그래서 위를 꼭 붙이라고 나와 있으면 위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 체크 표시 누를게요.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요. 어,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요.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러볼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면 1번 문제는 끝났네요. 그래서 랭크 유키 함수에서는 비교 범위를 F4키를 눌러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는요. 비고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비고를 구하는데 보시면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 어떤 텍스트의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때 사용하는 게 미드 함수죠. 미드 함수 하고요. 그 다음에 1이면 초절전, 2면 인버터, 그 외에는 기타. 이렇게 그 값이 맞을 때는 참 아니면 조건. 조건이 참일 때는 참, 거짓일 때는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if 함수하고 미드 함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함수하고 미드 함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하시고요. 먼저 구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 맞죠? 중간에 다섯 번째 있는 글자를 하는 거 추출하는 함수 텍스트 시작 위치, 개수. 맞죠? 요거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 먼저 미드 함수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부터 먼저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클릭하시고 는 M 맞죠? 그러면 MID 더블 클릭 FX 제품 코드에라고 있으니까 제품 코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제품 코드. 우리는 제품 코드라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제품 코드 첫 번째 제품 코드 여기 제품 코드 또 1번 제품 코드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위치죠. 다섯 번째 글자부터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O라고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시작 위치는 O.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개란 뜻이네요. 한 개. 그러면 한 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시작 위치부터 한 개를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뭐 당연히 여기 2라고 답은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건 뭐죠?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가 뭔지를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찾아서 요게 1이면 초절전, 2면 인버터, 그 외에는 기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미드 함수에 구한 거를 잘라내서 어디에다 붙일까요? if 함수에다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은 빼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그리고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함수 밑에 if 더블 클릭 fx 들어가겠습니다. fx 들어가셔서 첫 번째 붙여넣기 합니다.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이게 뭘까요?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가 뭐면은 1인지인지를 꼭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 미드라는 게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거든요. 그럼 뒤에 오는 것도 서로 텍스트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입력해 주시고 2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비교 대상이 같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맞죠? 앞에가 미드 함수가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뒤에도 그냥 1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텍스트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1이면 뭐래요? 여기 보면 이 글자가 1이면 초절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이면 이 아래쪽에 참을 때 값이 뭐래요? 큰 따옴표 해주시고 초절전 해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 닫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면이라는 곳에 뭐가 나왔냐면요. 아니면이라는 곳에 그러면 2면 인버터래요. 그러면 2면 인버터라는 if 함수를 하나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면 이 부분은 여기 있죠. 요거. 지금 우리가 구해놨던 얘를 다시 또 if 함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뭐만 바꿔주면 돼요? 이면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단추 복사 맞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면 인버터라고 했으니까 요거 수정할게요. 클릭하셔서 이면 밑에 초돌전이 아니고 요 초돌전이란 글씨는 지우고 인버터 네 이렇게 대신에 요 큰 따옴표는 바뀌어주시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상자가 다 잘 채워졌어요. 조건이 참이면 참일 때 값, 조건이 거짓이면 거짓일 때 값. 이렇게 잘 채워졌는데 이제 두 번째 if 함수 같은 경우는
다 채워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if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기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if 함수로 찾아가는 방법은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서 두 번째 if 상자 있죠. 요 두 번째 if를 클릭하셔갖고 나머지 인수 조건을 그 조건에 맞는 값을 마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럼 if라는 걸 수식 입력줄에서 탁 클릭하면 여기 나오네요. 맞나요? 요 글자가 이면 인버터까지 됐는데 나머지는 다 뭐래요? 나머지는 뭐로 하라고 돼 있냐면 기타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 나머지 거짓일대 값에다가 큰 따옴표 하시고 기타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두 번 중첩한 거거든요. 이면 뭐 그다음에 그 외에는 기타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고요. 답이 나오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 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if 리드 함수인데 if 함수를 중첩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왜냐면 1이면 뭐, 2이면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나올 때는 if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중첩을 하시면 되는 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네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함수하고 미드 함수가 나왔을 때 그냥 한 번 단일 함수인지 if 단일 함수인지 if 중첩 함수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배웠던 함수가 나왔네요. sum if 함수하고 count if 함수가 나왔네요. sum if하고 count if 함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하고 count if 함수가 나왔는데요. sum if, count if 함수가 나온 무조건 뭐를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이죠. 왜 그러죠? sum if 함수에다가 나누기 count if를 함수하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구할 거냐면요. sum if 함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함수 첫 번째는 뭐죠? 이동형 제품이죠. 이동형 제품이 들어있는 조건 범위가 어딜까요? 이동형이 들어있는 범위. 여기네요. 여기 첫 번째 범위 1번 sum if 함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이동이겠죠. 그래서 2번은 조건은 뭘까요? 이동. 큰 따옴표 하시고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조건.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이 범위에서 이동을 찾았다면 도대체 합계 범위는 어디냐란 뜻이죠. 합계 범위는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소비 전력의 평균이라 있으니까 소비 전력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는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 합계 범위 이렇게. 자, sum if는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그 조건을 찾아서 그게 맞다면 어디 합계 범위를 들어게 하면 같은 행에 있는 것만 알아서 더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sum if 함수의 조건 범위 세 가지 인수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 클릭하시고 들어갑니다. 는 SU sum if 더블 클릭 fx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형 제품, 이동형이라는 이동이 들어있는 범위는 여기네요. 스탠드부터 이동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당연히 뭘까요? 이 범위에서 이동이죠. 그래서 큰 따옴표 하시고 이동. 네, 이동형. 두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는 SU sum if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범위, 여기 스탠드부터 이동까지. 두 번째 조건은 이동을 찾으라 했으니까 이동, 따옴표 닫고. 세 번째, 이동을 찾았다면 당신은 어디요? 소비 전력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여기 소비 전력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소비 전력 어디죠? 세 번째 인수는 소비 전력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비 전력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나 봐요. 이름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름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거는 뭐죠?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count if 함수 뭐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조건. 요 count if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 if 함수에 뭐하고 같죠? sum if 함수에 여기 있는 조건 범위 조건이 요 아래로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식 입력줄에 커서 찍으시고요. 맞죠? 슬래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COU 그래서 count if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앞에 어디요? 여기 count if 함수에 여기 이동까지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오른쪽 단추 복사하셔서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맞죠? 여기 보시면 sum if의 조건 범위 조건을 여기 그대로 count if의 조건 범위 조건으로 그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사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하실 필요가 없이요. 어차피 sum if하고 count if 함수에 있어서 앞에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은 같기 때문에 맞죠? 인수 형식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확인 누를게요. 체크 표시 누르셔도 되고 뭐 확인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um if, count if 함수가 나왔을 때는 나누기를 한다라고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sum if에서 count if 함수를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좀 자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dmin 함수가 나왔네요. dmin 함수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보잖아요. 그럼 열 번호를 적어놔야 됩니다. 뭐죠? 가격이라고 했네요. 최소 가격. 가격은 몇 번째 열 번호죠? 여기 있네요. 가격이 앞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네요. 맞죠? 그러면 요 dmin 위에다가 이렇게 일곱 번째 열 번호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필드명 열 번호 여기에 7이 들어가는 거죠. 7. 맞죠? 맞죠? 여기 7. 7에다가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 7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 범위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범위는 여기서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H12까지 전체다. H12까지 1번. 2번 열 번호는 당연히 뭐고요? 7. 열 번호는 7. 열 번호는 7. 일곱 번째니까 앞에서부터 일곱 번째 열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탠드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스탠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분류가 스탠드. 이게 3번. 이게 조건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 범위도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범위로 잡혀야 되고요. 조건에서도 그 필드명이 들어간 셀 범위를 조건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드형 최소 가격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min, dm까지 치시는 게 좋겠죠?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 뭐죠? 처음부터 h12까지. H12까지. 그 다음 필드, 아까 뭐라고 했죠? 최소 가격은 앞에서부터 일곱 번째라고 했어요. 일곱 번째. 맞죠? 여기 요거, 요 가격은 일곱 번째죠. 맞죠?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가격을, 요거를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도 되고, 뭐 해도 되고요? 7이라고 쓰셔도 되고. 네. 됐습니다. 7. 7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뭘까요? 스탠드형이니까 뭐죠? 스탠드형. 여기 분류가 스탠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분류가 스탠드. 분류가 스탠드. 조건은 항상, 맞죠?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열 번호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 번호가 뭔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우리 5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뭐죠?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 라지 함수를 구하는 함수가 나왔네요. 라지 함수. 라지 함수는 뭐, 우리한테 거저 점수를 주는 함수니까, 맞죠? 보시면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 했네요. 범위에서 도대체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릭하시고, 는 L, 는 L, 그러면 라지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이라 했으니까 소비 전력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소비 전력, 이렇게 범위 드래그. 소비 전력에는 이름이 정의가 돼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뭐죠? 몇 번째죠? 두 번째로 높은이라 했으니까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 맞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2.25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는 범위에서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는 함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지 함수도 넘어가고요. 이제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한번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찾아서 몇 번째 열 번호를 가지고 오냐 하는 찾기 참조 함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코드가 뭐가 될까요? 이게 찾을 값이 됩니다. 1번 찾을값 1번 찾을값. 두 번째 범위는 어딜까요? 요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된대요. SV, PV-222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H12까지. 요거 두 번째 범위. 맞죠? 요 SPV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게 맞다면 너는 몇 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니? 몇 번째 열번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니? 나는 냉방 능력이 들어있는 열번호죠. 몇 번째 열번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번호네요. 그래서 3번은 몇 번이죠? 열번호가 5가 됩니다. 열번호 5, 맞죠? 다섯 번째 열번호. 그 다음에 나머지 뭐죠? 조건, 옵션은 뭐가 될까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띄어쓰기나 오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옵션은 뭐죠? 0 해주시면 돼요. 0. 됐습니다. 그러면 Vlookup 함수의 네 가지 인수를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Vlookup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fx 들어가서 첫 번째는 뭐죠? spv-221 찾을값. 두 번째는 이 찾을값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니까 spv-21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범위에서 당신이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냉방 능력이라 했죠? 냉방 능력은 앞에서부터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열번호네요. 냉방 능력은. 그래서 5 써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나오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은 쉼표 스타일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고 여기도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제가 쉼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 저는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쉼표 스타일 눌러줄게요.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눌러주면 쉼표 스타일 되고요. 여기 있는 소비 전력 평균 요 두 개는 소수 자릿수 두 자리로 나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도 문제에서도 보시면 소수 자리 두 자리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여기도 소수 자리 두 자리로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거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소수 자릿수 늘림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여기 소수 자릿수 늘림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쉼표 스타일도 눌렀고요. 제가 자릿수 눌림. 이거는 홈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홈탭에 가셔도 여기
홈탭에 쉼표 스타일, 자릿수 늘림 다 있으니까 여기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7번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 서식을 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소비 전력이 2.10 이하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뭐를 하래요? 글꼴 파랑 굵게를 하래요. 근데 조건부 서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하래요. 수식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요. 좋은 점은 행 전체에 요 서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해라라니까 조건부 서식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먼저 조건부 서식은 내가 조건부 서식을 할 부분을 블럭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 전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필드명은 빼야 되고 아래쪽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 전체 부분 여기를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홈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새 규칙. 들어가 볼게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들어가시면 우리는 아까 수식을 이용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시고요. 여기다 커서를 찍고 들어갑니다. 조건이 뭐였죠? 소비 전력이 2.10 이하. 그럼 소비 전력 2.10 첫 번째 거 클릭하셔야겠죠? 클릭하시는데 처음에 클릭을 하시면 얘를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G열에도 달러가 붙어 있고 오행에도 달러가 붙어 있어요. 맞죠? 그럼 이거는 G열 앞에 있는 것도 고정이고 오행도 고정이라는데 우리는 행은 고정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O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없앨게요. 그리고 맨 뒤에 커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오행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야지만 행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뭐래요? 작거나 같아 2.10, 2.10. 그래서 이렇게 작거나 같아 이하, 요거 이하.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 왼쪽으로 향하면 이상. 이렇게 이상 이하. 요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1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서식을 주러 갑시다. 서식을 주러 갑시다. 서식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굵게 하시면 되고 색깔은 파랑. 파랑은 여기 있어요. 파랑은 표준색의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파랑이에요. 그래서 뭐를 한다? 굵게 눌러주시면 되고 표준색의 파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파랑. 그리고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잘 됐는지 여기서 미리 보기에서 굵게 파랑으로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밑에 있는 확인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누를게요. 네, 그래서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면 해제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소비 전력이 2.10 이하인 것만 행 전체에 이렇게 파랑 굵게가 이렇게 서식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건부 서식도 20점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7월 9일 A형은 끝났고요. 이제 7월 9일 B형 함수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아래쪽에 7월 9일 B형 함수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면 여러분들이 좀 해놨고 크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B형 1번 문제는 역시나 순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먼저 순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에다가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보시면 순위를 구하는 함수 보겠습니다. 맞죠?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상반기 판매량
그다음 내림차순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 순위를 구하는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 인수가 잡혀 있어요. 우리 요거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는 함수,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요거 뭐죠? 여기 보면 상반기 판매량이 있으니까 상반기 판매량 얘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맞죠?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두 번째 비교 범위는 뭘까요? 비교 범위는 여기죠. 당연히 이렇게 같은 비교 범위 내에서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 범위는 F4키 불러서 고정하셔야 돼요. F4키 절대 고정. 절대 참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범위는 꼭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 옵션은 뭘까요? 옵션은 여기 보시면 내림차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옵션은 생략 하시면 되겠네요. 생략. 맞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부터 구할 거예요? 요거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구할 겁니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인수를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클릭하겠습니다. 는 RANK, EQ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상반기 판매량 6,820. 두 번째 비교 범위는 어디죠? 6,82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이거는 F4키 고정.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 그러면 1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구한 거는 이거예요.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거를 구하고 근데 1에서 3까지 구하래요. 1에서 3까지. 그러면 요거를 if 함수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렇게 그 랭크 함수 구한 거를 if 함수에다 넣고요. 요게 3까지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3까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그다음에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 요 첫 번째에다가 요걸 구하는 거죠.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면 요건 뭘까요? 순위를 구한 거예요. 순위를 구했는데 순위를 1, 2, 3까지만 구하래요. 이게 1, 2, 3이어야지만 돼요. 이건 뭐죠? 이거는 쭉 말하면 3보나 작거나 같은 것만 구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3보나 작거나 같아야지만 1, 2, 3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가만 놔주시면 안 돼요. if 함수에 있는 이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꼭 나타낼 수 있는 논리식이어야 되거든요. 논리식. 그래서 여기 이건 논리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거나 같아 3 이렇게 해서 논리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맞죠? 네. 왜냐면 if 함수의 첫 번째 여기 조건은 꼭 논리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뭔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앞에 구했던 랭크 함수가 뭐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3보다 작으면 이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닐까요? 맞죠?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3보다 작은 거, 3 이하를 구하라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본인의 순위를 나타내래요. 참일 때는 아까 우리 했던 거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요게 3보다 작으면 너가 구한 순위를 그대로 나타내래요. 그대로 나타내고 다시 한번 붙여넣기 했어요. 아니면 공백으로 하래요.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구한 순위가 뭐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1, 2, 3까지 나타내면 너는 너의 순위를 나타내고 너가 아까 구한 순위를 나타내고 아니면 그냥 공백으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네요. 답이 나오고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맞죠? 1, 2, 3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랭크 EQ 함수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if 함수의 조건에다가 붙여넣어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리식을 나타내 주시면 참이면 참일 때 값, 거짓이면 거짓일 때 값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라이트 함수가 나왔네요. 라이트 함수. 이렇게 되게 좀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요. 2번 라이트 함수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는데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텍스트에서 개수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어떤 텍스트에서 몇 개를 가져오냐라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 코드에서 마지막 네 글자. 여기 제품 코드 있죠? 마지막 네 글자 오른쪽에서 추출하니까 뭐예요? 네 개를 추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년을 붙이래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요. 2번 추신연도 클릭하시고 는 R 라이트 함수 RI까지 쓰셔야지 나오겠다. 맞죠? RIGHT FX 들어갑니다. 뭐래요? 제품 코드에 제품 코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에서 네 글자를 추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죠? 요 텍스트 제품 코드에서 마지막 네 글자라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네 글자를 추출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2019.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요 뒤에다가 연을 붙이래요. 여기 연을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수식 입력줄에 커서 찍고 and 분따옴표 하시고 연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다가 그대로 and 문자열 결합 연산자 하시고 텍스트를 분따옴표 양쪽에 넣고 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 누를까요? 그럼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 들어가셔서 자동 채우기 옵션 들어가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라이트 함수는 단독으로 나오진 않는데 보통 추주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같이 중첩으로 나오는 함수인데 이번에는 라이트 함수만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이번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자르고요. 문제를 자르고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sum if, count if 문제가 나왔네요. 정말 자주 나오는 중첩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 맞죠? 그럼 먼저 sum if를 이용해서 뭐를 구한 다음에 소리아 제품의 총 가격을 구한 다음에 소리아 제품이 몇 개인지를 나누면 뭐가 될까요? 평균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럼 sum if 함수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sum if 함수 조건 범위, 소리아 제품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죠? 소리아가 들어있는 곳이 소리아 여기네요. 여기 1번. 여기서 뭐를 찾으래요? 2번 소리아. 2번 소리아. 소리아. 다운표 쓰시고 소리아. 그럼 3번 찾았다면 뭐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래요? 평균 가격. 우린 총 가격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3번 가격. 요걸 구하면 뭐가 나올까요? 소리아 제품의 총 가격이 나오겠죠. 그 가격이 나온 거에서 count if 함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이제 요 인수 세 가지 합계 범위 맞죠? 조건에서 조건 범위에서 뭐를 찾아서 조건을 찾아서 합계 범위를 나타내는 거 sum if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인수를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는 들어갈게요. 는 su sum if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맞죠?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셀들 뭐죠? 소리아 제품 어디죠? 여기네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소리아니까 근따옴표 하시고 소리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소리아. 세 번째 소리아가 맞다면 평균 가격이래요. 가격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가격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두 번째는 조건, 세 번째는 합계 범위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합계가 나오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 합계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뭐를로 나눠줘야 돼요? count if로 나눠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죠?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시고 슬래시 누르고 슬래시가 나누기니까 COU count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요 앞에 조건 범위하고 조건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뭐 오른쪽 단추 복사하셔서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맞죠? 뭐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소리아 제품 여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라 하는 부분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체크 표시 전 눌러줄게요. 입력 단추 누르면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sum if 함수 나오면 sum if에서 count를 나눠서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맥스 함수 구하는 함수죠. 맥스 함수는 여러 개의 인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하반기 판매량을 구하시면 되겠네. 하반기 판매량. 그럼 구해볼게요. 얘는 그냥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는 M, A, MX 더블 클릭. 하반기 판매량 뭐죠? 하반기 판매량은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 그리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굳이 fx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블럭 잡아서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좀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로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맥스 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dsum 함수 나왔네요. dsum 함수. dsum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죠? 몇 번째 열번호인지를 보시는 거죠. 보시면 아람 정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이네. 상반기 판매량 처음부터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인 것 같은데요? 그럼 dsum 함수 여기다 6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상반기 판매량은 6번째 있는 열번호를 가지고 올 거니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죠, 뭐. 맞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섬 함수, 아람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 클릭하시고, 는 ds 뒷섬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처음부터 h12까지. 맞죠? 두 번째 필드는 아까 상반기 판매량 몇 번째 열번호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상반기 판매량 6. 그러니까 두 번째 필드에는 6. 여기도 보면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은 뭐래요? 여기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돼 있죠? 아람 제품이라 했잖아. 아람 제품. 그러면 아람이 들어가 있는 셀 범위는 여기죠. 개발사가 아람. 그러면 개발사가 아람.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발사가 아람 이렇게 조건 범위는 꼭 필드명을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도 뒷섬 함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vlookup 함수 우리 vlookup 함수 많이 했죠? vlookup 함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뭘까요? 첫 번째 인수가 찾을값. 첫 번째 인수는 찾을값이거든요. 찾을값 뭘까요? 찾을값은 잠수화 1번. 두 번째 범위는 어딜까요? 이 범위의 잠수함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H12까지. 이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얘가 두 번째 범위예요. 처음부터가 아니었네요. 맞죠? 첫 번째 B열부터가 아니고 C열, 잠수함이 들어있는 열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번호. 그러면 너는 도대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번호를 갖고 오네요. 가격은 몇 번째 열번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죠? 그래서 3번 요 가격은 네 번째 열번호예요. 3번. 3번은 열번호가 4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뭘까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뭐라고요? 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4번 이렇게. 그래서 그 순서 찾을값, 범위, 열번호, 옵션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Vlookup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찾을값 뭐예요? 찾을값은 잠수함. 두 번째, 요 잠수함이 시작되어 있는 범위부터 드래그 하셔야겠죠?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그러면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열번호를 갖고 오고 싶대요? 가격을 해당하니까, 가격에 해당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번호를 갖고 오고 싶대요. 그 다음 나머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범위에서 도대체 가격이 몇 번째 열번호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잠수함이 들어있는 열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어떻게 할까요?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축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Vlookup 함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조건부 서식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은 아래쪽에 조건부 서식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함수 문제는 끝났고요.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하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겠죠.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처음에 블럭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조건부 서식을 줄 행 전체, 행을 이렇게 블럭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조건부 서식, 홈탭에 조건부 서식,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들어가셔서 요거 수식을 사용하여 새 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맞죠? 그리고 밑에 수식에다가는 이제 커서를 찍고 여러분들이 수식을 줄 준비를 해야 돼요. 커서 찍고 뭐래요? 가격이 3만 원 이하래요. 가격이 3만 원 이하. 그럼 가격은 요거네요. 첫 번째는 32,700원을 딱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을 했더니 행까지 고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달러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F5 요게 작거나 같아 뭐요? 3만. 잘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는 행 앞에는 달러가 표시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 3만 동그라미 잘 치셔요. 3개인지 4개인지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래요? 굵게 파랑이래요. 그러면 서식 들어가셔서 뭐 하면 될까요? 굵게 파랑 이거 누르시면 되겠죠. 세 번째 표준 3개 있는 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보시면은 정말로 가격이 뭐 한 것만 3만 원 이하인 행에만 이렇게 파랑 굵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습니다. 그러면 7월 달 거도요. 7월 달 것도 우리가 뭐를 했죠? 이렇게 7번 조건부 서식까지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제는 7월 9일 시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형 들어갈게요. 이제 7월 9일 시형, 7월 9일 시형 요거 들어가서요. 함수 문제만 얼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시형. 네. 그래서 좀 제가 확대를 하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순위 문제 나왔네요. 역시. 맞죠? 순위 문제가 나와 있고요. 랭크 함수를 구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if 함수에다가 넣는 함수가 나왔네요. 그럼 먼저 요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래요. 그럼 먼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그러면 순위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는 rank eq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fx 들어가시면 첫 번째 관람객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람객수 152만 명 요 클릭하시면 돼요. 됐고 두 번째는 비교 범위가 어디죠? 관람객 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시고 얘는 F4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범위. 저 범위. 얘는 F4키 고정. 맞죠?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림차순이라고 했잖아요. 내림차순이라 했기 때문에 3번 세 번째는 뭐 하면 돼요? 생략하시면 되겠죠. 생략 맞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생략하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린 여기까지 구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순위를 구하고 근데 순위를 구했는데 1에서 3까지 구하래요. 그러면 1에서 3까지 구하기 위해서 이걸 if 함수에다가 잘라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식 입력줄에 랭크 함수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요거 어떻게 할까요? 잘라내기해서 붙이겠습니다. 그럼 잘라내세요.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그래서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오른쪽 단추 붙이기 하셔도 되고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붙인 다음에 요게 논리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요게 1에서 3까지 구하라 라는 얘기는 작거나 같아 3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커서가 들어가면 작거나 같아 3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래요? 컨트롤 V 하셔서 아까 우리가 그 순위를 구했던 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요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순위를 구한 거를 나타내고 당신이 순위를 구한 거를 나타내고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공백.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아니면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맞죠? 논리식을 나타낼 때 요 1에서 3까지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3보다 작은 경우에는 본인의 순위를 나타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해라 라는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돼요. 서식 없이 채우기. 됐나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라이트 함수가 나왔네요. 라이트 함수 이렇게 단독으로 잘 안 나오는데 라이트 함수가 나왔네요. 맞죠?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구하라는 게 나왔네요. 관리 코드가 있잖아요. 마지막 두 글자 요 05, 요거를 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 두 글자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두 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라이트 함수가 나왔네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는 RIGHT, write 함수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관리 코드라고 있으니까 관리 코드 클릭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몇 개의 글자래요? 여기에 두 글자라고 돼 있잖아요. 두 글자. 그럼 여기다가는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2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05 맞죠? 오른쪽에서 두 개를 추출하는 게 나왔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05가 나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뒤에다가 월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맨 뒤에 커서 찍고 and 월 큰 따옴표 하시고 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라이트 함수는 텍스트의 오른쪽에서 몇 개를 추출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추출할 수도 있고 뭐 네 개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다 월 붙여주시고 체크 표시 눌렀어요.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할까요?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라이트 함수 들어갔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나왔네요. 맞죠? sum if, count if 문제가 나왔네요. 맞죠? sum if, count if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count if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요. sum if 함수를 구한 다음에 count if 함수로 나눠서 뭐를 구할 거냐면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먼저 sum if 함수부터 진행할게요. 는 su 맞죠? su 들어가서 sum if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fx. sum if 함수 첫 번째 전통 역사를 찾아야 된대요. 전통 역사. 전통 역사가 어디에 있나요? 요 범위인 것 같은데요. 요 범위. 맞죠? 그럼 첫 번째 범위는 문화예술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조건이래요. 조건은 전통 역사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전통 역사.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범위에서 전통 역사를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찾았다 그러면 뭐의 합계를 구하래요? 1인당 지출 비용. 1인당 지출 비용이 어딜까요? 여긴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1인당 지출 비용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오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죠? 1인당 지출 비용의 합계를 구한 거죠. 합계.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count if 함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커서 찍고요. 수식 입력줄에 커서 찍고 슬래시 그 다음에 COU count if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앞에 맞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하고 전통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하시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은 여기 이렇게 하셔서 뭐 하면 될까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다시 카운트 if 함수를 할 게 아니고 맞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바로 오류도 없이 잘 될 것 같네요. 하시고 저는 요 체크 표시 요거 누를게요. 음. 그래서 완료하시면 답이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sum if에서 count if를 나누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시험에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맞죠? 열번호가 들어가잖아요. 보시면은 뭐의 뒷섬 함수 합계를 구하래요. 관람객 수네요. 관람객 수. 관람객 수는 몇 번째 열번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번호네요. 그럼 여기 뒷섬 함수에다가 5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필드명 요게 답이 5라는 얘기겠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축제 관람객 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는 dx 뒷섬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fx 들어가시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어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두 번째 필드 아까 뭐를 구한대요? 열번호 필드 관람객 수 관람객 수는 1, 2, 3, 4, 5 관람객 수는 5네요. 그럼 여기다가 5 다섯 번째 필드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은 뭐래요? 조건은 인천 지역. 인천 지역이니까 여기네요. 지역이 인천. 그러면 지역이 인천 이렇게 들어가시고 하면 뭐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나오고요. 이 두 개는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심표 스타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뒷섬 함수까지도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뒷섬 함수 됐고요. 이번에는 맥스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맥스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여러 개의 인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면 경제 유발 효과 단위 어권 여기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는 m ax max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전 뭐 들어갔는데 그냥 하셔도 되고요. 맞죠? 맥스 함수 경제 유발 효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 만약에 입력을 하신다면 저처럼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m
mx 하시고 얘를 이렇게 직접 경제 유발 효과 이렇게 드래그를 직접 하신다 그러면 가로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직접 할 때는 가로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함수 마법사 fx 들어가면 가로를 입력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직접 입력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5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고요. 5번 문제 넘어가고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1번호 옵션 요거 vlookup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한번 볼게요. 마지막 6번 vlookup 함수 들어갑니다. vlookup 10번호 옵션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기준값은 뭘까요? 잠깐만요. 첫 번째 기준값은 요거. 맞죠? 1번 송도 불꽃 축제 1번. 차주값, 기준값, 차주값. 송도 불꽃 축제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범위는 얘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 송도 불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H12. 여기 2번. 맞죠? 세 번째,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열번호는 뭔가요? 뭔가요? 여기 보시면 관람객 수라고 돼 있으니까 몇 번째 열번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열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열번호는 4. 그다음 옵션은 0. 당연히 0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는 vlookup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fx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기준값, 차지값, 송도 불꽃 축제. 두 번째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상자 클릭하시고 두 번째 상자는 뭘까요? 범위죠. 송도 불꽃 축제부터 H12까지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 범위에서 너가 구하려고 하는 관람객 수가 도대체 몇 번째 열번호에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죠? 송도 불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관람객 수는 네 번째 열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번호는 4. 그다음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클릭하셔서 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찾으려고 하는 값이 범위의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관람객 수가 몇 번째 열번호인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 나오고요.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됐고요. 이제 뭐 밑에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먼저 보시면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 이상이라는 게 있네요. 이상, 맞죠? 이상이니까 이상, 크거나 같아라는 거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맞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새 규칙, 새 규칙. 새 규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뭐 해야 될까요? 들어가시면 요거 잊지 말아야겠죠? 뭐요? 요거. 수식을 사용하여 셀 결정. 요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을 적는 거죠. 커서 찍으세요. 밑에 커서 찍고 관람객 수 요거네요. 152만 명 클릭. 그리고 요거는 뭐를 지워야 될까요? 맞아요. 오행 앞에 있는 달러는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러 F5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요게 크거나 같아 1000000 요거 잊지 말아야겠죠. 보시면 그렇죠? 여기 맞죠? F5 대 행은 내려가면서 맞죠?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5 앞에는 달러를 없애시고 그게 크거나 같아 이상 100만 원. 그런 경우에는 서식을 주러 갑시다. 서식은 뭐래요? 굵게 하고 자동이 아니고 표준색의 파랑. 요거. 밑에 여기 표준색 뒤에서 세 번째 있는 파랑 눌러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서식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됐더니까 정말로 관람객 수가 100만 이상에만 100만 원 이상에만 행 전체에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7월 9일 2022년 7월 9일 A형, B형, C형 함수 문제를 풀이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